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이번 편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겨울 사상 최강의 한파가 그쵸. 온 날 저희들 엄청 방송을 많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동물 속에 좀 덜 추운 것 같습니다. 혹시 원래 지하가 예. 겨울엔 예.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그렇죠. 뭐 이제 통풍만 좀 잘 되고 좀 비만 좀 잘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하. 한마디로 그 어둠이 좀 없어서 그럴 뿐. 어둠이 좀 네. 없어서. 어둠이 좀 많아서 그럴 뿐.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지하가 오히려 살기는 더 그런 면에서는 더. 인간이 원래 동물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렇죠. 맞다. 인간 그래서 동물 속에 살았나 봅니다. 이게 천연의 어떻게 보면 요새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따뜻하고 더 예. 시원하고. 네, 그래서 이 추운 날 사실은 전쟁 나면 더 힘들죠. 그렇죠. 추운. 전쟁 나면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추워서 도망가지 못하고 더구나 그 눈밭 왜 그 영화 같은 거 남북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겨울이면은 거의 뭐 얼어 죽죠 거의. 예, 그렇죠. 대부분. 어지 않으면 이제 겨울에 하지 말아야죠. 싸움도. 진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겨울에 결국에는 이제 승패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남한산성분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겨울에 물자 조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춥죠. 추우니까 물자 조절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왜 진짜인지 아닌지는 요즘 하도 진짜 다니다가 말들이 역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왜 중국 그 당나라인가 넘어왔을 때도 결국에 겨울이라서 물자 조달이 안 돼가지고 피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고구려. 그렇겠네요. 네. 추우니까 어차피 물자 조절이 안 되고. 10만 대 보니까 뭐 100만 대 보니까 왔다가. 배고팠겠네요. 왜 그리고 독일도 결국엔 소련으로 침범했다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뒤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죠.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격 픽살로 해서 물리치고 오려고 했었는데 예. 그게 실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독일이 망한 거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괜히 들어갔다가 그렇죠.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겨울이 항상. 그렇죠. 사람 살기에 좀 생명체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근데 왕자의 게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겨울에 살아남은 인간이 결국엔 최종 승리자가. 그렇죠. 이 강한 자가 아니고 이 살아남자가 이기는 거죠. 겨울에 살아남자가 결국에는 그 뜨거운 태양이 왔을 때 먹고 사는 거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네. 예. 야. 살아남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전쟁도 그렇고 이게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 결국에는 생존인데 이 생존이 어려웠던 시절. 윈터의 윈터 결국에는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이 트로피 이즈 왔을 커밍. 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곰님이 준비하신 게 뭐죠? 전쟁 연대기입니다. 그렇구나. 전쟁 연대기라고 이제 조세 커먼스라는 미국 분이 커민스군요. 네.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5권짜리 책인데요. 아니 뭐 항상 뭐 책 얘기할 때면 뭐 5권짜리야 항상. 꼭 그럴 일은 아닌데. 3권짜리 5권짜리 뭐 긴 것만 얘기해. 이게 혹시 있어보려고 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게 오타쿠적 기질이 이게 원래 오타쿠적 기질이 이게 딱 분산하는 곳이 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게임하고 뭐 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그 전에 한번 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케일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케일은 몇 주째 지금 그쵸? 읽어오고 있어요. 그쵸. 기억해. 그 책 앞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개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개미? 네. 아닌가? 전략의 역사인가? 개미 얘기가 나왔는데 전략의 역사 나오고 전략의 역사라는 거에서 전략의 역사에서 그것도 전쟁 얘기네요. 전략의 역사. 네. 전략의 역사라는 책인데 개미 얘기가 나왔는데 그저께 저희 아들이 개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개미에 관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니요. 개미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군대 개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군대 개미가 나오는데 걔네가 계속 유목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아마존에서 돌아다닌답니다. 수백만 마리가. 그래갖고 한 마리, 엄마는 한 마리래요. 영이 한 마리고 네. 그 한 마리가 수백만 마리를 다 낳은 거죠. 그래갖고 개미가 사방 한 90m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한답니다. 어떻게 페로몬끼리 서로 이제 같이 변을. 그래갖고 그 개미가 딱 집을 잡으면은 그 근처에는 90m 안에 있는 거는 못 다 잡는데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전쟁 개미, 그 군대 개미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근방에 생명체? 그러니까 곤충 생명체 다 사라진답니다. 조그마한 벌레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른 개미까지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전략 역사에서 했던 말 생각납니다. 왜냐면 이제 개미가 만약에 인간처럼 진화를 했으면은 지구는 수천 번 아마 멸망당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걔들은 전쟁을 하고 핵무기를 무진장 쓸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구의 정복자는 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인간보다 개미가 더 많고.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마존 그 유역에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5분의 1이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 개만 네, 단다면 네. 개미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전쟁 연대기를 읽어보니까 이제 개미가 뭐 핵폭탄을 주면 지구를 몇 번 뭐 말아먹게 되면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인류 역사에 나와 있는 거대한 전쟁에 대해서 이 서술해 놓은 걸 보니까 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되게 끔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온통 다 전쟁판이에요. 아, 네. 그렇고 옛날에 한번 같이 또 보았던 저희가 그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아,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서에 나와 있는 전쟁을 계산을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전쟁들이 쭉 나왔었는데 역시 그걸 넘어서 갖고 조금 더 나오는 이 전쟁 연대기 속에서도 피해 역사.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고대사 기록이니까 네, 이렇게 네, 뭐 네. 전쟁에서 막 좋아요, 막 영웅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뒤로 갈수록 이제 기록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네. 오면 기록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그 끔찍한 역사들이 좀 남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런 것들 옛날에 아름답게 멋있게 영웅스럽게 했는데 끔찍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전쟁의 연대기는 흔히 예. 왜 이런 전쟁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적을 물리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군대를 재편하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그런 내용 위주인 거예요? 아니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 2권 쪽에는 뭔가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영웅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때 나왔더니 군인들 어떤 군인이었나 그 나라는 어떤가 한국도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 나왔고 이순신 장군이 나오시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물리쳤던 거. 그래서 평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혼자 물리쳤다. 사실상 혼자서 그렇죠. 일본군에 뭐 우리나라도 다 있죠. 혼자 물리쳐갖고 냅뒀으면 일본군 20만인가를 동원해갖고 갔기 때문에 걔들이 아마 중국을 먹었을 것이다. 중국까지? 네, 중국까지 먹었을 것이다. 그 정도 가면은 했고 수륙 양진해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로 해가지고 식량과 물자를 실어 날라서 충분히 아마 중국하고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일본에 있는 이제 위대한이라는 단어는 그런가요? 하여튼 일본에 있는 큰 제독이 세계 최고의 제독은 이순신 제독이다. 라면서 얘기하다가 막 얘기 나오면서 이순신이 어떤 넬슨 제독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때서 위대한가 뭐 이렇게 나오고 한포전 그리고 이제 학진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들으면서 되게 좀 놀랍고 좋긴 했는데 제가 모르던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이팅게일 이야기가 저는 되게 아름답게 들었었는데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팅게일. 그렇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원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 받고 간 거더라고요. 돈 받고 이제 돈 많이 주니까 간원으로 갔었고 그 지금 전쟁 영웅 만든 거잖아요. 전쟁 영웅 만든 거고 더 웃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팅게일 주 업무가 무엇인가를 나오는데 그래도 없던 거보다 나았다. 뭐 좋다 했는데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같이 갔던 간호사들의 그 뭐랄까 성생활을 계도하고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적으니까 계도하고 뭐 이렇게 술 못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주 업무였다고 해서 내가 알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워낙 지금 옛날에 진실하고 사실 같은 거 요즘에 와서 워낙 그런 것들이 뒤바뀌고 있어가지고. 뒤바뀌고 이제 뒷이야기 그러니까 그 역사는 원래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쓰여지고 그 당시에 있던 역사적 사료가 있고 그 중에 자기 원하는 것을 보통 가르쳐 주니까 나머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 또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상해지고 뭐랄까 1차 대전, 2차 대전 설명 나오는데 거기서 또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근데 그것보다도 저 여기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되게 좀 감명 깊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은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옆에 전쟁에 살아남기라는 그 책을 같이 이제 놓은 이유가 전쟁 연대는 전쟁에 사람 뭐 싸우고 죽이고 또는 이제 뭐 지휘관 얘기라면 전쟁에 살아남기는 군사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군사 과학자. 네, 군사 과학자들. 그러니까 전쟁 연대기 보면 이제 대포가 나옵니다. 대포 나오고 처음엔 전 대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센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다 대포에 죽는 거잖아요. 총에 죽는 인간은 없잖아 원래. 그런가요? 네. 원래 그 전쟁 나면 제가 알기로는 총에 죽는 인간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영화 보는 것처럼
얼굴 드러내고 몸 드러내고 쏘는 인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럼 숨어서 총만 뱉고 쏴서 총에 죽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대포에 맞아 죽는 거지. 네. 이 전쟁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창 들고 활 쏘고 이렇게 장국 나오고 칼 나오고 하는데 네. 조금 더 가니까 대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돌덩어리 쐈다. 네, 그렇죠. 돌덩어리 쏘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지연신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떨어져갖고 빵 터지는 거. 네. 조금 더 있다니까 산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파편해 주는 거죠. 뭐. 예, 총알을 많이 집었고 총알 같은 한 건을 써가지고 유산탄 나간다. 지금 이제 네. 저번에 어서 그런 얘기 나오대요. 탱크가 있는데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장갑차가. 장갑차가 유산탄을 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크레모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크레모를 터뜨리면 사방 뭐 5m에 네, 100m인가 다 죽잖아요. 그 앞에 네.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그 탱크 앞에 그 대포로 그 크레모 비슷한 네. 포탄 쏴가지고 앞에 있는 걸 말살을 시킬 수 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탱크를 부시기도 힘들잖아. 그쵸. 그거 탱크 부실 옛날에 이렇게 단체로 달겨들었고 전쟁 현대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관총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화된 군대, 산업화된 군대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10,000명, 2만 명이 달겨드는데 뭐 사륙이죠 뭐 피떡이죠 피떡. 그래갖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피떡되는 게 나오는데 전쟁에 살아남기 이제 그 반대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살려낼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벌레도 막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벌레를 연구하는 곳이 미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벌레 때문에 이제 병 들고 어떻게 하는 거. 그 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파리가 옮기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미군 애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파리가 이빨이 없답니다. 네. 이빨이 없어갖고 파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위에 그걸 뱉은대요. 뱉으면 이거 녹여가지고 그걸 빨아먹는데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남북전쟁을 하는데 남북전쟁 때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이질? 탈사병? 그걸 죽은 사람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파리가 많아가지고 그 파리에 그 뱉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올라가고 설사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지나면서 그 파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전쟁 현장이 나오는데 전쟁에 대해서 살아남는 게 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웃긴 게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옛날 전쟁도 있잖아요. 칼싸움하고 죽은 것보다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으면 안 죽거든요. 근데 그 병의 대부분은 설사죠. 네. 그래갖고 위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세균론? 세균이라고 잘 몰라. 세균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설사에 걸린 사람 한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죽어도.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현대 미군이라는 조직은 어마어마한 돈 쏟아붓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세계 제일 많이 돈 쓰는데 군사 조직 중에는. 그렇죠. 이제 소말리아에 보낸 특수전부대 중에 절반에서 60%가 설사에 시달린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하긴 거기서 뭐 제대로 손을 씻길 수도 없으니 아무래도 그렇긴 할 수 있겠네. 왜 그런가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가서 하면은 그 소말리아에 가면은 현지에서 뭐 먹을 걸 조달을 한답니다. 조달 수가 없으니까 저걸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 뭐지 염소? 염소를 많이 잡아먹는답니다. 염소 잡아먹었고 염소를 먹었다 하면은 그 중에 절반은 사람들 설사한다는 겁니다. 왜? 염소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는가 봐요. 아니 익혀 먹을 거 아니에요. 익혀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기구가 더럽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조금 더 웃기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얘네가 이제 그 예멘 같은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기지가 있는데 미군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군도 그렇지만 주말 되면 휴가를 나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나갔다 오면은 보통 이제 의무 감시죠. 그 의사 앞에 한 주에 한 60명 이상 이렇게 설사 환자와 약을 타먹는데요. 근데 언젠가 테러가 있어가지고 한 2, 3주 동안 한 명도 못 나가게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명만 설사가 왔대요. 2주가. 왜 왔는가 확인해 봤더니 음식 시켜 먹었대요. 뭔 소리야?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는 거죠. 현대 그 식당은 미군 기준이죠. 현대 식당은 에어컨 발명된 이후로 계속 창문을 다 막아버리고 있답니다. 창문을 아예 막아버렸대요. 미군은 아예. 그래갖고 아예 파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답니다. 외부 차단이나. 그래갖고 그 파리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똥 싸고 이렇게 막 토해놓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병 같은 거 그 지저분한 거 못 옮기는 거죠. 그래갖고 그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은 걔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제 그 병에 걸리는 건데 못 나가게 하니까 병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고 걔는 이제 계속 가도 다니는 거야? 아니 그렇게 못하죠. 미군이니까. 미군도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외부 나가서 먹고 시켜 먹고 그러면서 계속 이질 걸리고 똥 싸고 그런 거죠. 설사를. 그러니까 현대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약을 주면 되지 않겠냐? 나오는데 약을 먹으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미군 그 병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설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쟁 연대기에서는 사람 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 살아남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고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이뤄낼 것이냐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장 참혹하게, 가장 사륙적으로 가는데, 이 사륙 속에서 또 다른 발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쟁 살아남기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 군은 이제 다치면은 치료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막 손 이식하는 거, 다리 이식하는 거, 이쪽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미군 이제 장병들 다친 사람들 살려내는가. 그런 얘기하면 손 잘린 사람도 있는데 손을 이식하는 게 가능하고 얼굴도 이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럼 뭐 페이스북 영화. 요즘 페이스북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미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손을 이식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지. 예, 그래갖고 이게 자기 손이라고 인식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딱 였더니 막 살인자 죄수의 손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인성이 올라가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없다고. 그치. 그런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인간의 두뇌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 애들이. 예.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 아직 머리는 인식을 못 해갔지만 그러니까 다른 차라리 것들 머리를 인식하면. 그렇죠. 머리가 중심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근데 전쟁 연대기간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쟁 살아남기 보니까 되게 끔찍한 겁니다. 여기서 설명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환자가 이렇게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면 나 찔리면 죽으니까. 네. 거의 죽으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미군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 의료가 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다 날아가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피만 어쨌든 막으면 되는 거네. 예, 그렇죠. 피가 저희 몸에 한 5리터쯤 있답니다. 네. 5리터인데 한 3리터를 이루면 죽고 그 이하로 이루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구해내는 거죠. 사람을 갖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막 이런 상위군이라고 하죠. 미국 애들한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미군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쟁 연대기하고 이제 전쟁 살아남기 두 권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정말 사륙적이고 되게 막 마음도 아프고 인류에게 정말 있어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바라보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비용 따위는 신경 안 쓰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전쟁을 하면은 네,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근데 전쟁 연대기 읽어보니까 전쟁 살아남기 다시 읽어보니 이 비용을 구비는 하더라고요. 미군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효과적인 걸 찾기 위해서. 그래도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 비용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혀 신경 안 썼던 기술들이 전쟁을 하면서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인류가 또 발전하고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참 나쁘다고 하지만 완전히 저걸 무시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랬구나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에 살아남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상어 있지 않습니까? 상어. 네, 상어. 상어가 사람을 공격을 한다고 하죠. 네. 이제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항공기가 남미 항공기가 태평양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사람 2명이 이제 조종사 2명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 시체를 끌고서 해안가로 헤엄쳐 가는데 상어들 달기 들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 시체를 다 뜯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애는 해안가까지 다 넘어갔대요. 헤엄쳐갖고. 근데 오는 동안 상어가 뒤에서 계속 쫓아왔답니다. 그래갖고 벌벌 떨면서 수영을 해갖고 나왔대요. 나와서 그 보고서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보고서가 온통 돌아다니면서 미군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 때나 군인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 타겠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되게 웃기다라고.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지만 상어 잡아먹힌 거 때문에 못 타겠다 비행기를 이러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미군이 발주를 냈답니다. 뭐냐면 이제 상어를 피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라. 상어 기피제. 이걸 뿌리면은 모기 기피제 있지 않습니까? 모기 도망가는 거. 상어 기피제 뿌리면은 상어가 도망갈 수 있는 약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도 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답니다. 잡아먹거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상어의 생태 아니면 상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상어도 결국엔 전쟁 때문에 연구가 된 거죠. 연구된 그때부터. 예. 그렇죠. 그 처음 한 연구팀은 이제 미 해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미 해군 공공사들라니까 들어왔는데 그것도 처음에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릴라 관련 연구자였답니다. 고릴라하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상어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아프리카 고릴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 갖다가 미군이 이제 그걸 고용해갖고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물학자, 그 생물학자 써갖고 쓰는데 그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여러 가지 물질도 뿌려보고 뭐도 뿌려보고 농약도 뿌려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끝에 가서는 뭐더라? 상어를 썩혀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것 갖다가 좀 하고 뿌리면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뒤에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캡슐을 1.5kg 달다녔는데 150g짜리 아폴로 15가 우주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갔다 올 때 그 사람 옷에도 이렇게 달아줬답니다. 혹시나 해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상어가 터치하고 하라고. 근데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달아줬냐? 그러니까 플라시보. 이걸 달아두면은 상어를 피할 수 있다는. 그리고 실제로 상어가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쫓아오는 거지 사람을 먹고 그런 건 원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는데 그 후에 효과가 없으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다시 또 미 해군에서 또 다시 조사하고 연구 시작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상어가 뭐에 반응하는가 봤거든요. 살아있는 건 안 먹는데요. 저는 그 사자 그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아주 배고파가지고 정말 굶어 죽기 전에 뭔가 병든 상황 아니면은 상어는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어는 그 병든 애들 아니면 이제 죽어가는 애들 죽은 애는 더 좋고 그런 것들 먹는다는 겁니다. 하이에나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시체를 왜 먹어요? 그러니까 시체 죽어있잖아 이런 거죠. 그 물고기를 한다. 물고기도 살아있는 거는 안 먹는데요. 근데 물고기도 겁을 먹는데요. 스트레스를. 그러면 물고기 안에서 오묘한 냄새가 나온답니다. 그럼 그 냄새가 샥 퍼져나간대요. 페로몬 일종의. 그럼 상어가 그 냄새 맡으면 광분하고 담겼는데요. 그리고 죽을 때 저희가 회를 뜨지 않습니까? 회를 뜨면 거기서 물고기한테서 오묘하게 뭔가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죽을 때. 그럼 그거에 황분이 나온다. 그 쥐를 갖다 던져줘 봤대 상어한테. 안 먹는데요. 뻘뻘 먹으면 나한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 물고기에 나왔던 그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그걸 살짝 묻혀놓으면 상어가 확 물어서 잡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이거 뭐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피해도 반응하는 게 아니고, 피해도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을 때 나오는 그 뭐랄까 스트레스 호르몬. 그거를 귀신처럼 그 냄새가 나는데, 그래갖고 겁먹은 애들. 그래갖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잠수부들 상어한테 물리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거 잘못된 거다. 물리는데 물린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 작살을 들고 들어간대요. 보통 작살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들어간 거죠. 그럼 작살로 물고기를 뿅 쏘고서 그걸 들고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또는 작살을 쏘았을 때 물고기들이 이제 겁을 먹고 호르몬을 뿜어냈는데 그게 뭐에 묻어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 해군이니까 해군 전체한테 이제 그 보낸 겁니다. 전문을 보내가지고 야 상어에 물린 놈 있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상어가 떨어진 놈이 한 2,000놈이 있었고 2,000명, 2,000명이 떨어졌고 해안에 그 중에 16명인가가 상어한테 물렸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갖고 미군에서 그 캡슐을 주다가 미 해군에서는 이게 효과 없다. 비용 대비도 없고 실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어와 이제 대응할 수 있겠는가? 대응 매뉴얼. 겁먹지 마라. 겁만 안 먹으면 된다. 맞짱 떠라. 맞짱을 뜨고 물고 와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 그 얘기 듣고서 그래 뭐 전쟁꾼 나쁜 건 아니구나. 쓸데없는 걸 많이 연구하네. 이제 그 후에 이제 해군 연구자들이 연구에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쪽 돈 안 들고 겁먹지 말아라. 연구하는 걸로 그 안내용 소책자를 뿌려가지고 교육하는 것 쪽으로 비행하더라고. 그쪽으로 돌아섰답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가 좀 완전 거슬러 나갔네요. 전쟁의 연대기는 보니까 그리스 시대부터 어디까지? 그리스 시대부터 최근 전쟁까지 나옵니다. 이라크 전쟁까지 나옵니다. 이라크? 예, 이라크 전쟁까지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아프가니스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미국인데. 하긴 아프가니스탄은 실패했으니까 좀 그러긴 하겠다.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요. 끝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데 점점 더 그 기술의 발전이 무섭더라고요.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져갖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되게 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봐라. 그건 이제 미군 이제 입장이고
전쟁에 살아남기 책을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군 장병이 그러는 거죠. 미군은 그 전체 장비를 70kg, 아니 40kg를 지고 다닌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아프간 이제 반군은 쓰레빠에 그냥 티 한 장 입고 덤빈대요. 네네. 싸우면은 미군이 이길 수 있겠죠. 아무래도 무기가 많으니까. 네네. 근데 그렇죠. 미군은 죽겠다는 겁니다. 일당적이잖아. 일단 뭐 40kg나 짊어지면서 어떻게 다니냐고. 네. 근데 그 중에 7kg가 배터리예요. 아, 그래서 각종 장비들을 갖다 너무 많이 하니까 투시형도 있고. 예, 투시형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걸 배터리 7kg를 메고 한답니다. 그걸 들으니까 와 되게 끔찍한 겁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 연대에서 막 미군이 최고, 막 장비 최고 뭐 이러는데 이제 전쟁 상황이 그런 거죠. 아 미군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 네. 그렇게 헬스장에 굶긴답니다. 미군이 미친 듯이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또 미친 듯이 그 보충제를 먹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뒤에 이해가 되는 거죠. 장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 예. LG 이런 데서 빨리 그런 배터리를 아니 사실 이 핸드폰도 늘 배터리가 문제잖아 사실. 아 그게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래 그렇죠. 솔직히 충전 한 번 하면은 한 달이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배터리가 점점 수명이 다르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군이 7kg씩 짊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기술이나 좀 어떻게 좀. 여기서 전쟁 사람끼리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전쟁 연대에서 대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 대포로 죽는다. 오케이 그거까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사람끼리 그러는 거죠. 그 미군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해군의 네. 특수부대들 보면은 귀가 안 들린대요. 어. 다 이명인 거죠. 이명? 나 잔기 먹었다? 그냥 네. 대포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얘네도 네. 싫다는 사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에 네. 여기 전쟁 사람끼리 있다 보니까 미군 외생을 알겠더라고요. 진짜 상황과 비슷하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잠수함 타는 애들은 진짜 물속에 네, 집어넣어 잠수함 모양 만들어 놓고 터트려가지고 물 들어오는 거 막 찍고. 네. 근데 이거 똑같이 포도 쏴보고 총 쏴보고 하는데 이게 쏠 때마다 귀가 먹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겠죠. 귀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온몸은 막 근육질에 잠깐만요. 어제는 근육질인데 뛰어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렇다는 거다. 왜요? 그런 거. 그래갖고 막 그 직업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귀에다가 안경 쓰는 거는 받아줘요. 근데 귀가 안 들리면 안 받아주는 겁니다. 보청기를 끼고서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젊은 20대 남자가 근육질에 막 온몸 다 세상에 모든 걸 다 하시지만 특수전 요원인데 특수전 요원은 우울하대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하시는 왜 그런 건 특수영화 전쟁 영화에서 안 나와? 특수군 얘기에서. 그건 이제 미군이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셀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동네 하루 총 맞주는 거죠. 아니 왜 보면은 그런 대테러 영화 그런 거 보면은 다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했다 뭐 이러잖아요. 현실과 놓는다. 그럼 보청기 끼는 군인도 보청기 나오겠지. 끼는 보청기 끼는 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브래드빵 같은 아저씨들 나오잖아. 근데 보청기 안 끼고 있잖아. 그렇죠. 보청기 끼는데 보청기 배터리가 다리하고 배터리 꽂고 있고. 그러니까. 막 이질 권력 설사하고 있고 쭉쭉쭉쭉 막 이게 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이거 뭐 전쟁 연대에서 막 다 잘하고 뭐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전쟁 살아남기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낼까. 방충 방서의 옷에다가 막 뭐 보면서 이게 앞뒤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현실은 그거랑 다르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두 개 같이 섞어서 읽는 것이.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안 되고 비슷한 류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실수? 아니, 잘못된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유, 제가 길게 얘기하았습니다. 벌써 30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전쟁 연대기와 전쟁에 살아남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반대되는. 그렇죠. 한쪽 영담, 한쪽은 이제 알고 보면 설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치고. 꼬리에 물게 되는데 전쟁에 살아남기인데. 우리 같은 개인은 전쟁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 같은 동굴로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전쟁 그런 내용은 안 나요? 전쟁에 살아남기는? 전쟁 연대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대포가 쏘지 않습니까? 대포를 쏘면은 옛날에 떨어지면 다 죽었대요. 처음에는 산탄이 막 터져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1차 대전 좀 더 가니까 이 대포 산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 죽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역시 안 죽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뭐 저 교련 시간에 배웠다시피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갔다. 그럼 전쟁 이제 폭을 맞으면. 근데 그 후에 이제 전쟁 연대기에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서웠던 게 이라크 얘기가 나옵니다. 이라크 후세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후세인이 화학 무기 많이 썼죠. 네. 밀리면 화학 무기 써버렸는데 네. 끔찍하더라고요. 아, 그쵸. 네. 이게 근데 화학 무기가 뭐 무적은 아닌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민간 도시에다 떨어뜨려 버리면은 네.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뭐 훈련 받고 준비된 군인들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예. 그 땅속으로 들어가자. 전쟁 나면. 기본적으로 땅을 파야 됩니다. 네. 건물 말고 네. 맨 땅을 파갖고 밑에서 있으려고요. 건물 제한 안 돼,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무너져도 치안은 포를 맞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입구가 막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무너지진 않잖아요. 건물이 밑으로 꺼지진 않잖아. 옆으로 쏟아지는 거지. 그렇게 되나? 제가 잘 몰라서. 에이, 폭탄이라는 게 맞으면은 건물이 맞고 옆으로 쓰러지겠지. 밑으로 빠지는 않을 거잖아. 네. 지진 난 건 입구가 아니니까. 막힐까 봐. 입구가 막히는 건 나중 문제. 그럼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갈 때 기구 하나 또 갖고 들어가면 되겠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무너진 그 시멘트 뚫는 거 하나. 네, 어쨌든 오늘 그럼 전쟁에 대해서 예. 네, 우리 오늘 전쟁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전쟁이 나면 동굴로 들어가라. 아, 동굴이죠. 네, 이게 동굴만 오늘의- 살게입니다. 네, 오늘의 이게 그 결론으로 그럼 예.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럼 여러분, 네, 안녕. 예, 안녕.